스포츠가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국민에게 그래도 신사도를 널리 펼쳐서 대한민국 사회를 밝고 명랑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보자고 해서 1년이면 4천억이나 지원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한체육회에 자리 잡고 있는 현 고위 간부가 저한테 2번이나 찾아와서 기탁금 7천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 출마를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스포츠 서울에서도 오셨나요? 스포츠 서울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스포츠 서울은 장영단은 아예 못 나오게 해야 된다, 그런 방침을 정하시기라도 하셨어요? 하여튼 그 회사에서 유사한 발언이 나왔어요. 의견문을 먼저 낭독을 하겠습니다. 최근 자행되고 있는 흑색 선전과 방해 공작을 규탄한다. 지난 12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장영단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저의 의지를 다시금 밝히려는 까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장영단의 출마 자격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이미 12월 1일 공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장영단의 출마 자격에 대한 시비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말경 출마를 준비하면서 출마 자격 문제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선관위에 정식으로 질의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를 선관위에 질의하였고 2020년 12월 1일 다음과 같이 명문화된 선관위의 유권 해석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무 담임이 제한되는 임원은 공직자윤리법 및 동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른 상근 임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상근 임원인 대한체육회장은 공무 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같은 명확한 내용의 유권 해석 결과를 공문으로 회신하고 같은 내용을 선관위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습니다. 대한체육회장은 대한체육회 정관 제24조의 2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비상임 기관장이며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의 임원 현황에 대한체육회장은 비상임으로 공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비상근 임원인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출마 자격이 충분함을 확인받고 지난 12월 3일 출마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출마 선언이 있고 난 며칠 후 정확하게는 지난주 월요일에 대한체육회 고위 임원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고 이 건너 달갭이라는 식당에서 점심을 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공무 담임이 제한되는 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에도 불구하고 대한체육회장 자격 관련 검토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건을 제시하며 장영단은 대한체육회장에 출마할 수 없다. 당선되어도 취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괜히 기탁금만 7천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건넨 문건들은 제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고위 책임자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에 대해 저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4조에서 규정한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일체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가 없고 9인의 중앙선관위원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는 각각의 독립적인 헌법기관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와 관련하여 최종적인 권위가 있는 기관입니다. 일반 법원으로 말하면 대법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공직 유관단체로서 회장 선거의 운영을 선관위에 위탁해 운영해야 합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자는 중앙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함으로써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대한체육회장 선거의 행정 업무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을 맡고 있는 고위 임원이 중앙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반하는 문건을 제게 건네면서 사실상 출마하지 않는 게 좋다는 식으로 종용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에 거치지 않고 장영달의 출마 자격 시비를 체육계에 퍼뜨린 것으로 추정이 충분히 됩니다. 같은 분이 지난 10월 5일에도 저를 만나자고 해서 그때도 한번 만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저에게 이 법적인 제한 때문에 출마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아주 저한테 아주 깊이 생각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나?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기영 회장 같은 분들은 4년 내 회장하면서 다 간부들도 만나고 체육인들하고 접촉을 하지만 저 같은 사람은 다니면서 얼굴이라도 익힐 필요가 있는데 전국 어느 단체나 체육회를 가면 총장님은 저는 우석대학교 명예총장입니다. 총장님은 대한체육회 측으로부터 법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못 나오신다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예 만날 수가 없거나 약속을 했더라도 기피하고 그래서 아무 데에 가서도 체육인을 만날 수 없는 이런 형식을 만드는데 대한체육회 최고 간부라는 분들이 앞장서서 그런 일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내를 해왔는데 저는 대한체육회의 고위 임원인 어느 누가 출마하지 말 것을 종용했느라고 공식적으로 밝힌 사실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인 장영달은 출마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소문이 체육계 전체에 돌았고 그 소문을 제 귀로도 누차 들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괘씸하여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고위 임원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대한체육회 고위 임원직을 사퇴하고 떠나는 것이 오히려 옳은 거 아니냐라는 주장을 전달을 하였고 문자로도 거듭 주장을 해서 그 자리에서 이 체육회장 선거를 더럽히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지적을 누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앉아 있습니다. 장영달의 출마 자격 시비와 관련한 소문이 돌면서 전영석 씨가 그분은 대한체육회 연합 노동조합 전 노조위원장을 했다는 분인데 보도에 의하면 다시 중앙선관위에 장영달의 출마 자격에 대한 질의를 했다고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미 유권 해석이 끝난 문제에 대해서 재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BS라고 하는 그 커다란 방송에서는 중앙선관위가 답변을 거부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서 그 장영달에게
아마 출마를 할지 말지 모른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러한 무책임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윤세영 전 회장님께서는 SBS를 설립하실 때 지금과 같은 그러한 보도를 하라고 만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윤세영 회장님을 잘 압니다. 그 양반은 언론에 대한 뚜렷한 소신이 있어서 SBS를 설립했는데 오늘날 저러한 방송을 함으로써 특정한 장영달을 어떻게든지 대한체육회 출마를 못하게 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보도를 하는 데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고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체육회장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장영달은 급여도 없는 비상임 대한체육회장이 되어 비리와 폭력으로 얼룩져 왔던 대한체육회를 정상화하고 대한민국 스포츠를 더 크게 발전시켜 스포츠를 국가정책의 중심으로 돌려놓겠다고 하는 순수한 결심으로 출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 차례의 투옥 생활로 숱한 고생도 해봤지만 민주화 운동가로서의 명예도 이제는 회복할 만큼 회복을 했고 모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장영달 저는 군부 독재를 종식하고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될 수 있도록 성심껏 기여해왔다고 자부합니다. 4선의 국회의원 16년 동안 국민이 대표로 일했고 국군 기무사령부를 개혁하는 기무사 개혁위원장으로서도 그 소임을 다했습니다. 제가 지금도 두 팔을 크게 벌리며 말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제가 축구 선수로 전국 체전 고등부 은메달을 목에 걸었던 골키퍼였기 때문입니다. 골키퍼는 훈련을 할 때 손을 벌리고 크게 벌리고 훈련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수들에 대한 인권 침해와 관련하여 대한체육회 집행부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책임지지 않는 태도를 보여 체육회는 물론 국민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왔던 것입니다. 경제범죄, 사회범죄 이력이 있는 전과자가 회장이 되면 대한체육회가 달라질 게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를 공격하는 언론들은 그런 부분들은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대한체육회 집행부의 이런 모습에 얼굴을 돌리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국민들의 질서에도 불구하고 개혁과 쇄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체육회가 제41대 회장 선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구태를 벗고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와 체육인들의 소망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스포츠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체육지방자치를 이루면 대한체육회장은 책임질 일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갈 수 없게 됩니다. 저 장영달이 책임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 민주주의 완성, 체육지방자치를 실현하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3일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한 바 있는 장영달이 다시금 결연하게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여러분께 명확하게 확인합니다. 장영달은 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분명하게 출마합니다. 모든 선거에서 어떠한 치사한 방법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스포츠 경기의 아름다움처럼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정정당당하게 정책을 얘기하고 체육원의 지지를 받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은 아예 장영달의 출마를 막아라.
장영달이 대한체육회장이 되면 안 된다. 이러한 광범위한 이 조폭적 카르텔을 형성해서 지금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하는 겁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다 읽고 말씀드리죠. 스포츠 강국 대한민국이 K스포츠로 세계 스포츠를 선도해낼 수 있도록 대한체육계를 반드시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12월 22일 강연입니다. 어저께 오후에 제가 강원도 횡성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 와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시골 언론인데 전화가 와서 광고를 줄 테니까 장영달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나가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요지의 지금 중앙 보도를 받아서 좀 보도를 해달라. 그러면 광고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언론계에 있는 후배가 나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이렇게 거부한 일이 있대요. 이런 걸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장영달에 대한 백색 테러입니다. 그리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한 겁박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한국체육언론인회 회장님을 늦게 만나자고 해서 잠시 만났어요. 요새 체육회장 선거는 어떻게 돌아가느냐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SBS나 스포츠 서울 같은 데에서 희한한 보도를 해서 저를 매도하는 바람에 제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스포츠 서울에 전화를 하시더만요. 그 전화를 길게도 안 하셨어요. 한 5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전화가 제 귀에 다 들려요. 그 회장님은 이렇게 물었어요. 최근에 그 스포츠 서울에 무슨 김앤장이니 광장이니 하는 로펌을 들먹이면서 체육회장 선거에 대한 무슨 보도를 한 게 있느냐, 보도가 된 게 있느냐, 이런 요지로 물으셨어요. 그쪽에서 답을 하는데 제 귀에 다 들리죠. 장영달은 대한체육회장 되면 안 됩니다. 대한체육회장 나오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해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물론 자기네들 개인 주견으로 대한체육회장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자유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대한체육회장을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답변 드리죠.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지금이라도 스포츠가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국민에게 그래도 신사도를 널리 펼쳐서 대한민국 사회를
밝고 명랑하게 건강하게 만들어 보자고 해서 1년이면 4천억이나 지원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대한체육회에 자리 잡고 있는 현 고위 간부가 저한테 2번이나 찾아와서 기탁금 7천만 원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 출마를 신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항의를 하니까 그 다음에 그 기관 출신이 이미 12월 1일 날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처럼 선거법에 적용된 사람은 대한체육회장 출마에 법적인 하자가 없다는 요지의 답변이 왔고, 그것을 기자회견으로 12월 3일 날 우리가 공표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중앙선관위에 공개질의서 이렇게 해서 SBS 보도로 기억합니다마는 거기는 중앙선관위가 답변을 거부했다. 그래서 장영달은 앞으로 고난할 것이다. 이런 요지로 보도가 됐어요. 그거는 중앙선관위가 12월 1일 날 답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공개 질의에 대해서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중앙선관위가 답변할 게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포츠 서울 같은 또 이런 신문들이 로펌이 무슨 일로 그렇게 친절하게 김현장이나 광장 같은 데는 그 우리나라에서 대단히 존경받는 한성은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고문으로 계시던 로펌이에요. 그런 법률 회사의 이름을 더럽히면서까지 장영달은 그런 로펌의 변호사들도 못 나올 가능성이 높다더라, 법 해석이. 그러고는 원천적으로 아예 못 나오게 하자, 이런, 이게 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게? 앞으로 저는 대한체육회장이 당선이 되건 안 되건 이러한 대한체육회의 민주화를 위해서, 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왔듯이 8년 넘게 제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체육계의 민주화를 위해서 제 몸을 바쳐 나갈 작정입니다.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기자분들 질문 혹시 계세요? 예, 말씀하시죠. 예. 그 보도를 저도 읽어봤는데 거기 그 전영석 씨가 문의한 그 질의에 대한 회신을 보면 대한체육회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위원회가 해석할 사항이 아님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닌가? 그런 그러니까 제가 변호사들에게 그러니까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라서 대한체육회 정관을 보면 거기 그 공무원 그 공무 단위 문제 그 5년 이상 피선거권 제한한다는데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장 총장님이 나올 수 없다 이런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세요. 잘 아시다시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장이 임명한 9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있죠. 거기는 아주 고명한 법관들도 있고 그렇죠. 그분들이 대한체육회의 정관들을 모두 검토하고 다른 법률들을 검토해서 12월 1일 날 장영달과 같은 제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경우에 피선거권에 문제가 없다. 이러한 요지로 답변을 했는데 또 그걸 가지고 똑같은 질문을 해오니까 중앙선관위원회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하고 할 이유가 없다. 이러한 요지로 회신한 걸로 법률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예. 스포츠조선의 전영지 기자입니다. 어쨌든 후보 등록을 하시면 28일, 29일 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중앙선관위가 후보 자격과 관련해서는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죠. 사실 지금 그래서 저희는 지금 받으신 그 유권 해석이 우선인지 아니면 지금 대한체육회가 주장하는 정관이 우선인지가 굉장히 저희도 관심사인데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와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확신하시겠지만 만에 하나 선관위가 여기서 후보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시에는 그 다음 스텝은 어떻게 갖고 가실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방금 답변 드렸다시피 한두 사람도 아니고 9명의 중앙선거관리위원들이 그 회의를 열고 결론을 내린 답변이 12월 1일 날 저에게 도착한 답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 사건 같으면 대법원 판결문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이 변경되리라고는 상상을 할 수가 없고 변경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만일 그래서 대한체육회 측에서 그 선생님의 후보 등록 자체를 문제 삼아 자격을 문제 삼아 후보 등록을 못 받는다 라고 그런 입장으로 나올 때는 어떻게 하실 얘기입니까? 예, 후보 등록은 대한체육회가 받는 게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한체육회는 그러한 권한이 없는 걸로. 중앙선관위에서 만약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중앙선관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12월 1일 날 유권 해석을 마쳤기 때문에 그 유권 해석에 따라서 등록을 받을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출마를 다시 한번 재차 청명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가장 관심사인 후보 단일화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를 포함해서 6명이 뛰어왔는데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5사람들은 현 대한체육회 체제로서는 대한민국 체육의 발전을 전혀 기대하기 불가능하다. 이러한 입장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고 지금 나타나듯이 이렇게 정상적인 지금 선거 분위기도 되어 있지 않은 마당에서 단일화를 하지 않고 승리가 가능한가 이런 고민들을 오래도록 함께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늘이 22일인데 26일쯤은 결론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드리고자 했지만 그날이 또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늦어도 등록 시작인 28일까지는 결론을 내서 우리 국민들이 그래도 저렇게 되면 새로운 대한체육회를 기대해도 되겠구나. 그러는 결론을 내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그런 물밑 움직임이 있긴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단일화 후보는 총장님이신 겁니까? 아니면 유력하게 거론되는 단일화 후보는 총장님이신 겁니까? 아니면 민주상? 저는 입장이 같아요. 이제 단일화를 하려면 서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거냐 이런 논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논의에서 승리가 가장 가깝다 하는 후보 중심으로 단일화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함께 하고자 하는 분들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회장을 하고 있는 분도 이 장영다리가 나오면 이기기 어렵구나 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마음을 모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해도 될까요?
예, 그래서 끝으로 우리 결국은 흙탕물에 번복을 하려고 하는 일부 언론이 있다 하더라도 다수의 청량제 같은 언론인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체육회라고 하는 그야말로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될 이러한 건강을 책임져야 될 이러한 단체의 선거가 지금부터라도 법과 질서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선도해 주시면 저는 그야말로 다른 데도 아니고 스포츠 단체가 페어플레이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선도한다. 이러한 대한체육회가 되도록 해나갈 것이고 이렇게 먹칠을 하는 세력들하고는 제가 제 목숨을 걸더라도 싸웁니다. 절대로 그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정의로운 이 대한체육을 위해서 각별히 함께 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